자, 그래서 지금 5월 5일, 어제부터 지금 스튜던트 론 컬렉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정부가 원래 스튜던트 론을 유예해 주겠다, 없애 주겠다, 이러면서 막 희망 부푼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튜던트 론 갖고 있던 분들, 안 내고 버텼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먼을 360일 이상, 1년 이상 돈을 안 냈더라면 이건 이제 디폴트로 론 카테고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액티브에서 디폴트로 넘어가게 되고, 디폴트 론은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은 점수가 뭐 720점, 730점 갖고 있는 손님이 갑자기 700에서 뭐 650 사이로 30에서 100포인트 정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자동차 리스를 하지 않는다, 뭐 파이낸스를 하지 않는다, 집을 사고 재융자를 하지 않는다라면, 경제 활동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일들이에요. 버티면 돼요, 그냥. 근데 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출을 받았는데 리뉴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주택 구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이 어카운트 하나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놓은 모든 과정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들한테 연락하고 프로액티브하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빙트리 랜딩은 이 스튜던트 론 이 디폴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페니메에 들어가 보면 스튜던트 론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주는데, 얘네들 말로는 보통 대출 수수료라고 부르는 이 LLPA, Loan Level Pricing Adjustment이 캐시아웃을 할 때는 이제 웨이브가 된다. 스튜던트 론의 캐시아웃은 레귤러 캐시아웃 이 LLP 수수료가 웨이브 된다, 제외된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레이트 앤 텀의 가이드는 그대로 적용을 할 테니까 론 투 밸류도 좀 더 높여가지고 펀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저희가 이제 at least one student loan을 페이오프만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proceeds, 이 캐시아 펀지가 되겠죠. must be paid directly to student loan servicer at closing. 우리가 그 escrow settlement statement에서 pay to account breakdown 있잖아요. 거기에 student loan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고 account number가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At least one borrower must be obligated on student loans being paid off. 그러면은 융자 신청을, 대출 신청을 한 명이 하든 뭐 up to 4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레지던셜 론은. 그럼 4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스튜던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스튜던론이 에퀴티를 통해서 캐시아웃이 된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udent loan must be paid in full. Partial payments are not permitted. 우리가 만약에 스튜던론이 뭐 5만 불이 있다면 3만 불만 갚고 나머지 2만 불은 페이먼트 플랜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5만 불이 빚졌으면 5만 불 완납을 해야 됩니다. paid in full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기빙 트리 랜딩에서는 저희가 이제 재융자를 할 때 점수 660점 기준으로 저희가 레이트 앤 텀 했을 때와 캐시아웃 했을 때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80만 불이고 융자 금액을 80%인 64만 불을 빌린다 가정을 했을 때 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8.125 이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레이트 앤 텀으로 한다 그러면 이자가 6.875입니다. 그렇다면 캐시아웃으로 가야 돼서 끝낼 게 8.16짜리가 웨이렌텀 리파이낸스로 가서 6.87호로 끝나니까 이자가 1.25%나 달라지게 되겠죠. 손님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어떤 대출 상품을 적용할지, 얼마의 대출 금액을 줄지는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제가 어떤 수수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팀들은 3,000불에 맞춰서, 5,000불에 맞춰서 우리가 대출 상품 찾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기지 회사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어요. 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집중하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손님들이 교육이 돼야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손님들도 같이 리퍼럴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손님께서 오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랑 융자 안 하겠다, 대출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손님이 지금 필요한 대출 상품을 우리가 찾아내고 플러깅 해드리는 것. 이게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님께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들었던 내용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를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수료 얘기가 나오고 가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과정이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손님들이 돈이 많은 손님들한테는 수수료를 내게끔 해가지고 이자를 낮추는 옵션들을 줄 수도 있고요.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손님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고 이자를 조금 더 높은 걸 들여가지고 이제 베네핏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와 비용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Rate and fee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one another 이라고 한다면 무료 용자라 그래서 무료가 아닌 거예요. 그 비용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손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뭐 스튜던트 론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스튜던트 론이 있어요. 아들이 신청을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 신청 들어갈 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대출이 끝나고 펀딩하고 레코딩 할 땐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이트 가보면 페니메에 쓰여 있죠. At least one borrower must be obligated on the student loan being paid off. 그러니까 손님의 가족의 에퀴티를 사용해가지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어차피 아들 딸한테 물려줄 건데 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거예요.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가 된 거니까 페이먼을 부모님께서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랑 똑같죠.